운명이었습니다. 호스피스 음악가에서 치유의 요리사로. 예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체,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생명의 숨결로 채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천의 한 주택가. 평범해 보이는 집들. 그 사이에 독특한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네 이름을 붙여 일명 행금살롱으로 불리는 곳.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은 일상의 삶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순천 시민들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 한 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쉬이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에 이끌려 한 해, 두 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7도는 여성의 자궁의 온도예요. 임신할 수 있는 온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온도. 그래서 살롱 37도씨로 이름을 지었고요. 또 저희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 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37도의 의미로 해서 삶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공간, 살롱 37도씨. 이곳의 아침을 알리는 것은 독특한 빵 향기입니다. 거품이 막 뽀글뽀글 올라오죠. 예, 이제 잠에서 막 깨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생명체는 3일이면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빵을 만들고. 용미중 씨가 정성을 쏟는 것은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미생물입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을 일로 따라 들어와요.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럼 이 안에 생명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저희 몸에 먹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요리예요. 발효종을 섞은 반죽은 다시 7시간 정도 발효시켜 빵을 만드는데 그동안 집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돈답니다. 이 발효종을 먹으면 약간 좀 쿰쿰하면서 그 옛날 밀가루 그 불에 태워서 먹던 맛이래요. 그런 아주 향이 굉장히 짙고 향긋하고 좋아요. 이 공간에서도 특히 발효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다락방. 그녀에겐 보물창고입니다. 이탈리아 예전에 소렌토인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식초를 다락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기억이 나서 다락으로 옮겼더니 발효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잘 안 타고 조용하고 그리고 온도가 여기가 햇빛이 이렇게 적당하게 쐬어지니까 어떤 데는 막 애정을 품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너무 재밌어요. 용미중 씨가 발효 음식의 세계로 빠져들기까지에는 그녀의 남달랐던 지난 삶이 있었습니다. 22살 되던 해, 용미중 씨는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플루티스트로 연주 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녀가 서울시향 단원으로 26년 동안 섰던 수많은 무대.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단 한 사람을 위한 연주. 음악가로서 자신이 갈 길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그분들의 동공이 불안에 의해서 막 흔들리던 동공들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조용해져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음악이 정말 이렇게 큰 힘을 줄 수 있구나. 그 이후로, 아, 내 음악은 바로 이런 곳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후 서울시장을 그만둔 용미중 씨는 호스피스 요리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음식을 삼키기도 고통스러운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그녀가 매달린 것은 발효 음식. 세상과의 작별을 앞둔 이들은 그녀가 차린 마지막 식탁에서 지나온 날들과 화해했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넸습니다. 그분들이 선생님이셨죠, 저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40대에는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사는 게 이거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거기니까. 그래서 제 삶이 많이 변하게 됐고, 뭐 한두 분의 이야기로서 저는 어떻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저는 오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 음악가이자 요리사로 살아온 세월. 그 시간 속에 그녀가 바쳤던 열정은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행금살롱이 사람들의 훈기로 활기가 넘칩니다. 어서 오세요. 야, 안녕. 1년 코스로 진행하는 천연 발효종 수업이 있는 날. 어서 와요. 설렘이 묻어나네요. 이 발효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연의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껍질째 써야 되기 때문에 농약 안 친 자연에서 얻은 거. 이 사과도 껍질째. 이렇게 편으로 썰으세요. 이렇게. 최대한도로 짧게. 왜냐면 요 안에 있는 당분이나 먹이들이 미생물이 요걸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대로 나박나박 얇게 썰으세요. 껍질. 천연 발효종의 세계가 마냥 신기한 사람들. 이거 주문해도 되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만드는 일이고 보니 그 마음도 남다릅니다. 해서 가는 거고요. 정성 어린 손길 덕에 몸에도 이로운 맛. 우리 집 식탁에 매일 이런 음식만 오르면 참 좋겠네요. 거울좀 갖다 주세요. 속이 좀 체한 느낌이 없어요. 거의 시중과 보고 체한 느낌이 많았었는데 체한 느낌이 없고 부드러워서 앞으로는 애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해줬으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고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행금살롱을 찾는 이들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온 엄마들이 유독 많습니다. 현민. 동화 작가인 이온주 목사가 진행하는 글쓰기 교실은 엄마들 사이에 호응이 높습니다. 그걸로 쓰다가 아내인 용미중 씨의 권유로 이루어졌다는 목사님의 특별 수업. 꼼꼼한 숙제 검사와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낸단 말이야. 미처 몰랐던 걸.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중요해. 또 얘가 이름 뭐지? 단순히 글을 쓰는 요령이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깨우침을 얻는 시간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의원이냐 이게. 그치? 같은 농부지만 어떤 마음으로 농사 짓느냐 말. 그게 중요하다. 길지 않아요, 이야기가. 아주 짧아요. 심플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깊어요. 그 의미, 가르치는 의미가. 그래서 아주 가슴에 팍 새겨져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긴 문장을 아주 함축해서 짧게 만들어주시고
그 핵심을 딱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친구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애들이 좋아한다는 건 믿을만해. 그 애들이 그 겁나고 무서운 사람 옆에 안 가. 지들 거의 아까 본 그 꼬맹이 뭐 3살, 4살짜리 애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알아요. 근데 애들이 쉽게 접근하고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 저 사람한테서 좀 그런 좋은 기운이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글쓰기에 이어 이번엔 용미중 씨의 지도로 엄마들이 자장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 일반인들이 작곡까지 한다니 좀 놀랍죠? 음악에도 어떤 것이 주어가 되고 어떤 것이 동사고 또 그 선율 안에 화음으로 표현하는 느낌들 그것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이제 알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유혹을 하죠. 그 음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까지에 한해서만 음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몇 차례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늘은 현민이 엄마가 자장가를 선보인답니다. 마음으로 흘러라비야 봄 햇살에 기지개 켜는 꽃망울처럼 특별한 자장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을 거쳐서 뭔가 좀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애기한테도 이렇게 자장가도 좋지만 그 에너지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볼 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우주가 좋은 생각과 기운이 만드는 생명력. 용미중 씨가 음악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녀의 주방에 아침 일찍부터 달콤한 향기가 번집니다. 오늘 있을 중요한 행사에 가져갈 음식 보따리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 우연찮게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고음악이라는 것을 순천에 좀 한번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하는 공연은 이제 4회째고요. 용미중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바로크 시대의 악기로 고음악을 선보이는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트라베르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플룻의 원전 악기예요. 그러니까 플룻은 지금 플룻은 사람들이 아는 플룻은 개량된 악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보완한 개량된 악기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제 원시적인 악기죠. 그저 그냥 구멍 6개로 모든 음계를 다 내야 되고 반음이 낮아요. 일반 악기보다. 일반인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옛 악기의 선율. 그녀가 고음악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경계도 없다. 그리고 음악 안에서 그리고 어떤 전통과 근대의 시간적 공간 이것도 한번 이어보자 음악으로. 너와 나의 것이 이제는 앞으로 시대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로 엮어가는 그런 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음악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이제 순천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비 내리는 여름날의 연주회. 오늘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동서양의 고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고음악 챔버 앙상블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함께 마련하는 공연. 여기가 네가 다시 들어오는 데인데. 이때는 의자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죠? 이 의자 선생님 여기에서 멈추시면 오늘은 특히 유럽의 바로크 음악과 우리의 전통 성악인
정가의 접목을 시도하는 첫 무대입니다. 대한민국에 3대 성악이 있어요. 판소리, 민요, 그다음에 정가가 있는데 판소리와 민요는 좀 대중적이면서 민속악이라는 흥미에 있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정가는 정악에 속하는 클래식한 음악,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가 중에서도 가곡, 가사, 시조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가곡이라는 것 중심으로 할 거고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비올라 다 감바도 함께합니다. 공명이 많기 때문에 청구가 높을수록 이런 공명을 더 살릴 수 있어서 성당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거티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 편안한 음을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와 비슷해 보이는 이 악기는 이탈리아어로는 챔발로,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답니다. 이 악기 이름은 챔발로라고 하고요. 하프시코드라는 이름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생이라고 불려지고요. 건반을 누르면 플렉트럼이라는 하얀 아이가 올라오면서 선을 이렇게 뜯어주고 건반에서 손을 떼면 떨어집니다. 피아노와 같은 건반 악기지만 소리를 내는 원리는 일단 다르다고,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아노와는 또 다른 음색이 독특하죠.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갖다 대고 뭐 볼륨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악기 특유의 울림을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공연장도 다 카페트고 저 음이 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대로 저희가 울림을 어떻게 이거를 잘 표현해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향 관계자도 고악기를 처음 접하는지라 고군분투하는데요. 시간 안 돼서 피아노 해고 해야 돼. 다시 시작된 리허설. 트라베르소와 바리톤의 음색이 호흡을 맞춥니다. 호스피스 활동도 하셨고 음식도 하셨고 음악도 하셨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 속에 그 모든 다른 분야의 일이지만 공통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그 확신과 그 치유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진정성을 느꼈기에 또 함께 하자고 저희가 왔을 때 이렇게 기쁘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임박한 시간.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디에서고 흔히 접할 수 없는 연주회. 사람들의 기대 또한 큰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엔 3.1운동, 4월엔 정부 수립일, 5월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6월에 항쟁이 있었던 이달은 특별히 한 세기를 넘어 르네상스를 가슴에 품었던 운동가들을 기억하며 그럼 제4회 순천고음악제 한 세기를 넘어 르네상스를 가슴에 품은 조선의 문인 화가들의 시와 그림으로 수놓은 바로크 선율 첫 시작을 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수놓았던 고악기의 향연. 그 선율이 맑고 투명합니다.
바로 그 음악에 우리의 정과 가곡을 노래하는 무대. 경계를 허무는 음악의 힘이 전해집니다. 보통은 연주자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앵콜을 몇 번 받아야 이제 아주 비싸게 그 한 곡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다 준비했습니다. 네, 시키시지 않으셔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시와 그림 위로 흐르는 유럽의 고음악. 좋은 음식이 그렇듯 깊은 소리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시간이 모든 이의 가슴에 행복한 교감으로 다가가기를 오늘의 무대가 품은 바람입니다. 스페인에서 우연히 이제 유학 가서 잠깐 들어왔는데 좋은 엄마랑 좋은 시간 보냈고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냈고 되게 흥미로운 공연이어서 스페인 다시 돌아가서도 이 공연 약간 동영상 찍은 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공연이 있었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요. 7분, 12시 57분에 도착해가지고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는 관객. 오늘이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까요? 그래서 가운데 옛것과 새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마치 우리 그 삶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으면 전국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클래식 음악, 고음악이 어렵지 않다 느끼시고 그냥 1시간 동안 평안과 위로를 받고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인 그 예인으로서 스스로가 좀 뿌듯한 것 같고요.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는 음악의 위대함. 사람들의 가슴에는 짙은 여운이 남았겠죠. 고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명과 공감, 또 그 공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마음은 거기서 이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이제 그런 또 감정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누군가 이런 비도 오고 주적주적 좀 물론 그 후텁지근한 날씨지만 이런 날 뭔가 어떤 마음의 감성을 품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 생명이 깃든 음식. 깊은 울림을 주는 음악과 함께 행복한 삶의 길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요리하고 음악하고 둘 다 저에게 너무 에너지를 주고 또 행복해요, 사실은. 바람이 있다면 세계의 많은 음악가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그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순천 고음악제가 되길 바랍니다. 현란한 칼질, 화려한 불꽃, 과장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긴장감이 흐르는 이곳. 바로 전시장입니다. AI랑 이렇게 접목시켜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참신하고 많이 기대가 돼요. AI가 생성해낸 레시피로 만든 요리.
주방은 어느새 실험실이 되고 음식은 과학기술들과 결합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기술과 음식이 만나 예술이 되는 현장. 그 짜릿한 체험, 패킹 푸드전입니다. 매 순간 생선과 소멸을 반복하는 새로운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 전당의 대표적인 콘텐츠인 액트 페스티벌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리도구와 컴퓨터, 언해피 서킷 작가는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으로 레시피를 만드는 겁니다. 음식 문화는 우리 인간의 문화를 굉장히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예이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화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인공지능이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거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에게 무언가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하고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탈리아 출신의 마티아 작가도 음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 대신 음식의 VR, 가상현실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켰는데요. 전시장을 둘러싼 카메라는 관객들을 가상현실로 이끌 안내자. OptiTrack cameras, they are cameras that are very good in finding these points. 마티아 작가는 VR 기어를 쓰고 음식을 먹는 프로젝트를 여러 나라에서 진행해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이라 기대가 큽니다. Maybe in the Eastern and maybe in Korea it's more shared and it's more group activity. So I'm also interested in how the social, what is the social side of this experiment. So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see how the Korean audience will react to this experiment. He has a bed in there. Yeah, I didn't use it. 마티아 작가의 협업 파트너인 친탄 판드야. 뉴욕에서 활동 중인 유명 요리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퍼포먼스를 하건 현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게 원칙. 특히 전통시장은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곳이죠. 오늘의 먹거리는 전. 곧장 전 한 접시를 비우는 외국인들에게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세요? I'm a cook. I'm here to cook the food. Cooking. 요리사래. Cooking. Thank you. 코스 요리식으로 5가지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라 육해공 식재료가 다 필요한데 건새우는 합격. Adam, you want? 외국에서도 이렇게 장 보러 오니까 어떠셨니? 기분이 좋지요. 친탄 셰프의 후각을 사로잡은 이것, 바로 참기름입니다. How is it? It's very nice. Like I've used sesame oil before, but this is like a freshly made sesame oil. It is outstanding. Richard, have you ever smelled a sesame oil in US? Okay, try this sesame oil. 한국인에게 익숙한 이 냄새는 낯선 프로젝트를 안심하게 만들 비장의 무기. Very satisfying. How do you expect for your foods with the? I think it will come out very fresh and taste and everything. It will impart it will give the flavors that are locally made over here, like what you smell over here.
마티아 작가팀의 특별한 장보기가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마치 과학 실험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요리.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기에 음식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지역과 민족에 따라 가장 독특할 수 있는 문화인데요. 이 음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술적 응답이자 2019 액트 페스티벌의 주제가 바로 해킹푸드입니다. 가장 저희한테 익숙한 그런 음식이라는 소재와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걸 결합해서 저희가 미래에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는 어떻게 우리의 먹거리가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예술이니까 가능한 총체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기술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음식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이제 마치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해커처럼 탐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결합된 음식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해킹 푸드전에는 총 13팀이 참가하는데요. 인간 막걸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팅통창 작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작품에 쓰일 막걸리 재료를 얻기 위해 왔는데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선을 뗄 수가 없는 집안. 범상치 않은 이곳은 바로 무속인의 집인데요. 작품을 위해 광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과 민간 신앙에 대해 알게 됐고, 특히 무속인이 직접 막걸리를 담근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별한 영감을 받은 것이죠. Oh wow, this looks amazing. Wow. It's very colorful. 그런데 타이완에도 이런 민간 신앙이 있을까요? 할머니. 우리가 제일 많이 알던 옥황 상제님. She's like the king of heaven. 네, 도교에서도 많이 있던 상제님. 그러면 용신 할아버지, 용궁 할아버지를 하시려나? 용왕님, 바다, 물. 네. Oh, king of the ocean. Okay. I'm not sure if I know, yeah, but maybe it's. Yeah, I'm not really familiar with the traditional story. Yeah. Okay, but you heard of the name? Yeah, I heard of the name. Yeah, Longshan. Yeah. 영상 촬영은 인간 막걸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데요. 관객들에게 이 무속인이 누구인지, 또 이 무속인과 인간 막걸리 프로젝트는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는 장치 같은 것이죠. 술술 풀리는 인터뷰. 이제 핵심을 물을 차례입니다. Because I realized in her temple is a lot of rice, so can she explain like what are the rice for? 쌀을 올려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염원을 담아서 초를 밝혀주고 하면 저걸 공들인 쌀이라고 해요. 공을 들였다고 해요, 저 쌀에. 저렇게 공들인 쌀을 내려서 우리들이 막걸리를 만들어서 큰 행사 때 사용을 하거나 떡을 쪄서 동네방네 잔치하고 했어요. 마침 지난 한 달 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던 쌀이 있는 모양입니다. 무속인은 작품을 위해 기꺼이 쌀을 나눠주는데요. 인간을 위해 빌었던 쌀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신앙과 예술이 결합한 셈이죠. 원래 공들인 쌀은 남을 잘 안 줘요. 오늘은 작가님께서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고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라 해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쌀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e said like rice is an important symbol in culture in Gwangju, also traditional Korean symbol. So I found it's quite interesting if I can directly take a rice from her. It's more symbolic meaning
like it's the rice from the ritual.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막걸리를 만들 무속인의 박테리아를 채집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채취를 만드는 박테리아. 이걸로 막걸리를 만들면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고 시도하는 거죠. 인간은 한 사회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Quite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Gwangju. I know Gwangju have a lot of sad history, and I'm also interested in the idea of combine art, science, and belief.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 새로운 특별한 이제 선물을 이제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인간 막걸리에는 어떠한 향기가 날까? 무속인도 작가도 기대가 큽니다. 음식과 인간의 탐구와 실험이 한창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인간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팅통창 작가의 실험도 무르익어가는 중입니다. 막걸리 테스트 중인데 일단 만족할 만합니다. 콧물 등 인간의 체액과 막걸리 색이 비슷한 것도 흥미로웠다고 하죠. 팅통창 작가는 그동안 기술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술을 사회의 일환이라 보게 됐고 때문에 막걸리 같은 지역사회의 전통과 작품을 연결하게 됐죠. So these for me are like her statues in her place. So my interest is to combine a real functional machine and with something almost looks like religious temple. 미래를 향한 예술의 새로운 시도. 작가는 공교롭게도 그 안에 숨은 전통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In Chinese culture, there is no such a concept of harm because people try to be always really positive, really happy. So you repress the negative part. So what I found unique in Korean culture is the negative emotion can be a beauty as well. So I found that really interesting. 음식에 대한 인식은 때론 교집합이 되기도 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얄루 작가가 선택한 미역이 그런 존재죠. 여러 차례 해외 레지던시를 경험하면서 미역을 둘러싼 동서양의 인식의 차이를 알게 됐다는 얄루 작가. 미역 특유의 뭐 미끌미끌함이나 끈적거림이나 아니면 녹색, 갈색 되게 색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기에 아름답지 않은 색깔들이고 그리고 뭐 그 사이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악당들 텍스처로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사실 미역이 우리의 주는 이로움이 되게 많잖아요. 뭐 아까처럼 뭐 에너지로도 쓰이고 생일날에도 먹고 뭐 앞으로 연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가치의 충돌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으로 풀고 있는데 그 부분들 관객들이 느끼고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얄루 작가는 VR을 통한 가상현실을 구현할 예정인데요. 이번 작품을 위해 2D와 3D,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 등의 다채로운 최첨단의 영상 기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또 유머러스한 해조류 마스크팩 오브제로 친근감을 높였죠. 신쌤! 이런 거 해보실래요? 방금 시작 끝났어요, 지금. 2분 남짓한 짧은 순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춤추는데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그 마스크에 지금 있잖아요. 미역 인간들이. 그래서 저도 그 마스크 위에 올라가서 같이 미역 나라로 가는 느낌 약간?
VR 기어를 쓰면 펼쳐지는 미역 요정들의 댄스. 되게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전시 때문에 준비로 힘들었는데 잠시 약간 휴가를 다녀온 기분? 와, 최고의 칭찬. 최고의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되고 흥분되는 만큼 관객들에게도 그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기분 좋은 흥분. 그것이 바로 예술 여행의 묘미겠죠.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예술과 기술과 음식. 그 일환인 액트 페스티벌 해킹푸드전도 드디어 막을 열었습니다. 폴공 작가는 인간의 사라진 기관, 막창자 꼬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탐구 중입니다. 노리유키 준이 작가의 미래 음식 체험은 증강현실을 활용했는데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증강현실 VR은 작가 자신이 사랑하는 콘텐츠. 미래 식탁은 생존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식탁이 된다는 의미죠. 일명 미생물 초상화. 인간의 박테리아로 막걸리를 만든 팅통창 작가의 인간 막걸리도 잘 익었습니다. 미로처럼 연결된 전시장에서 열쇠팀의 흥미로운 작업이 관객들을 기다리는데요. 일단 음식이라는 친숙한 소재로 관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있네, 이거 종류별로 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식초 냄새인가? 반전 매력이 있는 팅통창 작가의 부스. 이건 뭐지? 아, 이거 다 단어로 연결돼 있다. 막걸리를 만든 박테리아의 주인공을 영상으로 만나면서 놀라움은 증폭됩니다. 막걸리라는 음식이 되게 한국적인 음식이잖아요. 근데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미생물은 또 굉장히 서양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사용된 무속 신앙 그런 관념 자체도 한국적인 샤머니즘인데, 이거에 굉장히 큰 간격을 이렇게 좁혀서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냥 그 음식을 음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틀을 깬 또 다른 사고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열었다는 게 좀 다른 사고로 이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얀류 작가의 재기발랄한 미역 가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노랗게 빛나고 있는 게 해조류도 우리 사람처럼 해조류의 뭐랄까 해조류 갖고 있는 감성? 살아있는 생물체들이라는 확인? 1시간에 단 3명만 초대되는 특별한 연회. 네, 저희 항공연회 RMX는 이제 VR을 통해서 음식을 맛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미래 음식을 만날 행운의 도전자들입니다. Do you hear? Does it sound good? 오케이. Sound okay? 오케이. And careful here. And can you see your hands? 예. 체험객들이 손을 움직이면 바로 볼 수 있는데요. 5가지 코스 요리에 따라 배경과 손의 모양도 바뀝니다. 되게 신기해요. 바다가 보이네요. 그리고 손이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저걸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잡힐 듯 말 듯한 바다와 사막. 그야말로 가상의 세계입니다. 한국 요리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칭탄 셰프의 특별한 코스 요리. 보는 내내 눈도 즐거운 황홀한 메뉴인데요. 하지만 음식을 전혀 볼 수 없는 체험객들에게는
낯설고 두렵기까지 한 상황. 가상현실의 낯선 상황 속에서 모르고 먹는다는 것까지 겹쳐지니 모든 감각이 총동원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건데요. (30여) 분간의 특별한 미각 여행. 체험객들은 이 기상천외한 연회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I thought it was successful in the sense that it's just a very intriguing experience because when you're in VR, you're not expecting to have sensations other than visual ones, you know. It was so every time I had a new dish, I was like really excited, scared, maybe a little bit worried, like because you're taking something into your body that you have no actual relationship with. 보고 먹으면은 대충 어떤 맛인지 아니까 그게 상상이 가는데 모르고 먹으니까 제가 보고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고 놀이로서의 VAR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고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기술로 만든 음식, 음식으로 빚은 예술.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과 미래에 대한 탐구입니다. 예술이란 어쩌면 당신과 나의 이야기. 기술이란 우리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예술과 기술이 선보이는 우리의 미래. 해킹 푸드전입니다.